구멍이 크게 뚫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6.15 노선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김대중 추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대한민국 노선과 김대중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 노선을 지켜야 될 사람, 대한민국 노선을 지켜야 될 사람이, 의무를 가진 사람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중도 신룡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더니 6.15 노선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김대중 국장은 바로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결정으로 보여요. 어제 연결식에서 장이 위원장인 한성수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찬사를 다 바치고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바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다. 수평적 정권교체. 이거 보통 국민들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건 아마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걸 큰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일 것 같으면 그 앞에도 많죠. 뭡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문민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뽑혀가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민주주의 실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최초의 문민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그러면은 노태우, 김영삼은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고 김대중만 수평적 정권 교체 이 부분에서 최초다.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씨를 미화하려고 말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성수 총리가 그런데 누구를 모셨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김대중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사람을 격파시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이 당신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분장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니까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그 분장은 전두환 이름으로 줬더라도 분장이니까 국가가 준 거라고 봐야죠. 그걸 마음대로 반납을 합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반납 절차가 없어서 아마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열한 정신 구조를 가진 자를 국무총리로 서는 사람, 두 사람의 콤비, 이 대통령과 이런 종류의 콤비,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좌익 폭도들한테 경찰에 맞아 도망가고 하는 이런 법질서 붕괴를 가져온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제일 큰 이유. 이런 대통령과 이런 총리를 보면은 범죄자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만만하게 보이면은 대통령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면 거기로 대통령은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범법자들한테 무섭게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의 경찰력으로 이게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경찰력을 10배로 늘려도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장례식 하는데 어디가 있었느냐? 제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방송을 일부러 안 보고 라디오를 안 듣기 위해서 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방공소년 이승복 기념관에 가 있었어요. 이승복 기념관 처음 갔습니다. 저도
가는 길에 그 진부에 가면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가면 그 뭐 산채 정식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8,000원짜리 산채 정식 하나 먹고 갔더니 이게 이승복 기념관이 생각보다 아주 커요. 1981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특명으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명당 자리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볼 것이 아주 많아요. 탱크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자연학습장도 있고 기회 있으면은 손자들 데리고 가면은 아주 좋은 한낮을 보낼 수 있는 데입니다. 이승복 소녀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1968년 12월 9일 울산 그 한 달 전에 삼척 지방에 상륙했던 무장공비들이 쫓기면서 이승복 가족이 살고 있던 그 개방산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의 외딴 집으로 들어왔어요.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승복이하고 두 동생하고 형하고 어머니가 밤입니다. 옥수수를 까고 있었어요. 국군복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국군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 이승복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민군 하나가 이승복 보고 너는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승복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하니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 배운 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5명이 그 일가족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4명이 죽었습니다. 이승복군은 입을 칼로 찢어서 죽이고 두 동생은 뭐 아주 전복이니까 달랑 들어가지고 떼기장 쳐서 죽이고 총도 안 쐈습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다만 그 형이 부사일생으로 살았어요. 형이.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 마실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또 걸려가지고 여러 군데 찔렸는데 이 사람도 부사일생으로 살았어요. 형이 30몇 군데 찔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조를 호소하면서 내 동생이 승복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자들 귀에 들어가서 조선일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복이라는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그리고 98년 김대중 정권 집권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그 보도가 오보다 하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오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방공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편집장으로 문화조선에 있을 때 기자를 보고 제가 취재를 시켰어요. 취재해보고 이게 오보라고 하면 처사 조선일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더라도 오보라고 써야 된다. 당신 마음대로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취재를 하라 했더니 이동국 기자라고 종합적으로 딱 취재를 하고 나서 이것은 틀림없다라고 썼습니다. 틀림없다. 그래서 이 좌익들하고 티각태각하고 드디어 조선일보가 그 집 오보서를 주장한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민사고소, 형사고소 해가지고 형사, 민사 다 그 사람들이 유죄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지켜냈어요. 이승복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교과서에 실려있던 이승복 이야기가 빠져버렸습니다. 학교에 있던 이승복 동상 다 없애버렸어요. 1년에 한 70만 명씩 오던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요새 한 20만 명씩 와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다시 좀 많아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월간조선 그 썼던 기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경내에 이승복이가 다녔던 그 속사 국민학교 개방분교라는 그 학교 교정이 딱 하는데 그게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아 옛날 교실이 어땠느냐 이렇게 잘 알 수 있는데 그 이승복이가 공부했던 그 교실을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왼쪽에 앞에서 두 번째 줄이었어요. 아마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거기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앞에 딱 보니까 왼쪽에는 반공, 오른쪽에는 방첩이라고 딱 써놨어요. 1968